테이블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분석해주는 도구를 피벗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피벗 테이블 만드시는 거는 삽입에 가시면 그 표라고 하는 그룹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삽입에 가시면 표에 피벗 테이블 누르면 이런 창이 하나 뜨실 건데, 어떤 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냐, 이걸 갖고 만들 거죠. 어디에다 만들 거냐, 이런 거예요. 기존 워크시트에 어디에다 만들 건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워크시트에다 만들 건지 이걸 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워크시트에 어디를 클릭하면 여기에 만들어지고, 새 워크시트 하면 요거랑 상관없이 새로운 시트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지죠.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거.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표 범위 해가지고 이 표를 범위로 해가지고 만드는데, 이 엑셀 목록, 요거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외부 데이터, 아니면 다른 피벗 테이블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걸 전부 다 가져다가 만들 수 있다고요. 저희는 그냥 엑셀에 있는 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건 엑셀 목록으로 만든다는 뜻인 거고요. 다른 외부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인할게요. 확인을 하시게 되면 제가 새 워크시트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할게요. 직급을 여기 아래쪽에 행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직급이 이쪽 행으로 구성이 되는 게 보이고, 부서명을 열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위쪽으로 격리부, 기획부 뭐 이런 게 나오죠. 이쪽이 행이고 이쪽이 열이에요. 기본급을 갑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과장하고 격리부인 사람들의 기본급은 요만큼, 과장하고 기획부인 사람의 기본급은 요만큼, 이런 거죠. 부서명을 끌어서 왼쪽 필터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여기 위쪽에 따로 구성이 되는 게 보이세요? 그러면 요 부서명이 필터에 있을 때랑 열에 있을 때가 이렇게 해보시면 다르다는 거를 아실 수 있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뭐라고 해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들 때 어디에다 만들고요? 현재 작업 중인 워크시트에 만들 수도 있고, 아예 새로운 워크시트에 작성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부서명을 필터로 빼고 직급을 행으로 넣고 성명을 행에다 한번 넣을게요. 부서명이 필터로 들어가고, 부서명이 필터로 들어가고, 열의 직급, 행의 성명, 갑의 기본급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끌어다 넣으시면 됩니다. 넣은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원본이 어디냐면 피벗 테이블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만들어진 게 이건데, 강성훈을 좀 찾겠습니다. 강성훈의 기본급이 280만 원이에요. 피벗 테이블에 오셔가지고 강성훈을 찾으세요. 강성훈의 기본급 값이 지금 280만 원이에요. 강성훈의 기본값이 280만 원이에요. 이거를 500만 원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자, 500으로 고쳤어요. 그런 다음에 피벗 테이블로 와서 보시는데 강성훈의 기본값이 500만 원으로 바뀌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벗 테이블은 이 원본이 있어야지 이걸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피벗 테이블의 원본이 바뀌더라도 피벗 테이블에는 실제로 바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에 원본이 있잖아요. 데이터 원본이 있어도 그 원본이 만약에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뀌어도 피벗 테이블은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고요. 원본 데이터가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모두 새로 고침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셔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나면 또 위쪽에 피벗 테이블 분석하고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생겨요. 이 피벗 테이블 분석에 가시면 데이터에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새로 고침에 모두 새로 고침을 해 주셔야 이게 500만 원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바뀌었죠? 원본이 바뀌어도 바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용을 하고 싶으면 피벗 테이블 분석의 데이터에 새로 고침에 모두 새로 고침까지를 해 주셔야 적용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피벗 테이블에서 작성된 필드는 여기 보면 이제 과장, 대리, 부장 이렇게 나오는데, 부장을 끌어다가 마우스 잘 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순서 같은 거 바꾸실 수 있고,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름도 마우스 잘 보시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움직여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이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한 후에
사용자가 새로운 수식 같은 거를 만들어서 추가할 수 있고 필터나 행렬 이런 거를 배치를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다고. 여기 나오는 값 영역에 있는 데이터는 저희가 수정을 직접 하지 못해요. 이런 데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직접 쓰잖아요. 그러면 수정이 안 됩니다. 이 피벗 테이블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 원본이 있잖아요. 그 원본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직접 수정이 안 되고 원본이 수정이 되면 바로 적용이 되지도 않고 새로 고침을 해야지만 그 적용된 게 여기에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죠. 값 영역은 여기 나오는 영역이에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삭제하거나 수정하실 수 없다. 삽입의 표에 피벗 테이블 눌러서 들어갔죠. 삽입에 여기 표라고 하는 곳에 피벗 테이블 이렇게 들어갔던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차트도 만들 수 있어요. 피벗 차트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이거는 수정을 다시 할게요. 너무 많으니까. 부서명만 남기고 직급도 빼버릴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그냥 행에다 부서명 하나, 값에다 기본급 하나 이렇게 만들게요.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눌러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는 삽입의 차트해서 차트 만드신 거고 지금 보시려고 하는 거는 이 피벗 테이블 분석에 가시면 피벗 차트가 따로 있어요. 이 피벗 테이블하고 연동이 되는 피벗 차트라고 하는 겁니다. 피벗 차트 누르면 이런 차트를 하나 고르실 수 있고 확인할게요. 이렇게 차트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차트는 일반 차트가 아니고 피벗 차트예요. 행 레이블 중에 다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생산부하고 영업부만 보고 싶다 라고 해서 확인하잖아요. 피벗 테이블이 2개만 표시가 되니까 차트도 2개만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또 뭐 다르게 바꿨다 그러면 또 그대로 따라서 다시 변동이 되는 게 보여요. 이게 뭐예요? 피벗 차트.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차트를 작성하는 걸 피벗 차트라고 얘기를 하고 피벗 테이블에서 변화를 주면 차트도 같이 변경되는 거 제가 바로 보여드렸죠.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함께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피벗 테이블이 없는 상태로는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피벗 테이블이 있어야 얘를 근거로 차트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이고 피벗 차트를 추가하면 피벗 테이블이 있는 워크시트에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된다는 뜻이고 이 피벗 테이블을 지우잖아요. 피벗 차트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반 차트로 변환이 된다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잖아요. 그럼 피벗 차트가 일반 차트로 변경이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차트, 피벗 차트를 지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벗 테이블이 지워지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은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되는데 피벗 차트를 삭제한다고 해서 피벗 테이블이 지워지지는 않는다, 뭐 그런 얘기죠. 이제 목표값 찾기 볼게요. 목표값 찾기는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목표값 찾기에서 얘기를 할게요. 유아민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유아민이 30만 원을 3.5%로 해서 36개월 동안 부으면 이자 포함해서 이 금액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1200만 원을 받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 개월 수는 똑같다고 했을 때 이걸 다르게 돈을 내야지 1200만 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데이터에 예측에 가시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고요. 그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누르시면 창이 하나 나오는데 이 창이 이제 잘 나와요, 시험에. 수직 셀은 뭐냐면 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이란 얘기고 다르게 얘기를 하면 갖고 싶은 게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수식 2사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2사가 이 수식 보이시죠? 라운드에서 FV라는 함수 들어가 있는 이 수식을 찾는 거고 이 식에서 찾는 값이 얼마예요? 이 식으로 찾는 값이 1200만 원이에요. 1200000 이렇게. 그래서 2사가 1200만 원이 되려면 그때 값을 바꾸고 싶은 셀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값을 바꾸고 싶은 거는 월 불이백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30만 원씩 1년에 3.5%씩 36개월을 부으면 이 금액을 받는데
만약에 이 금액 대신에 얼마를 바꾸고 싶어요? 1200만 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때 30만 원 말고 얼마를 내야 되냐 이런 거죠. 이걸 이제 목표값 찾기로 찾아내실 수 있는데 수식 셀에는 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거기가 어디냐면 만기 지급액이 들어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사라고 하는 값이 지금 1137만 원인데 우리가 찾는 건 얼마예요? 이사가 1200만 원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 값이 1137만 원이 아니고 1200만 원이 되게 하려면 누구를 바꾸고 싶냐 이거죠. 어딜 바꿀 거냐. 내가 바꾸고 싶은 건 금리하고 월이 아니고 얼마를 부어야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 불이백 자리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뭐뭐뭐를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이 식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제 알아두시는 거예요. 자, 이사가 1200만 원이 되려면 B사가 얼마여야 하나요? 이런 뜻이에요. 이사가 뭐예요? 만기 지급액이니까 만기 지급액이 1200만 원이 되려면 B사가 얼마여야 하나요? 이런 뜻인 거예요. 이 값이 1200만 원이 되려면 내가 한 달에 30만 원 말고 얼마를 내야 되나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1200만 원이 되니까 여기 월 불이백이 얼마가 돼요? 30만 원이 아니라 31만 6632원씩 내면 한 달에 이만큼 내서 이금리로 36개월 내면 1200만 원이 돼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목표값 찾기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데인데요. 여기 칸 채우는 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수식에서 원하는 목표값은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원하는 목표값은 1200만 원인 거죠. 1200만 원은 알고 그 결과를 나오게 할 때 필요한 입력값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얘예요. 얘가 목표값이고 얘가 입력값이죠. 네, 이걸 모를 때 사용하는 게 목표값 찾기다. 그런 얘기고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하나의 값만 변경할 수 있죠. 주어진 결과 하나에 대해서 변경 쓰일 수 있는 값도 하나다. 그런 얘기고 결과값에는 입력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작성이 돼야 된다. 결과값 있잖아요. 이게 수식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찾는 값에는 셀 주소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여기 찾는 값이라고 여기에는 주소를 못 넣어요. 그래서 여기다는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넣는 거예요. 여기 수식 셀이나 값을 바꿀 셀은 이렇게 셀을 넣을 수 있는데 이 찾는 값에는 이런 데를 선택을 못 한다고요. 이렇게.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찾는 값에는 내가 직접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값은 반드시 수식으로 돼 있어야 된다. 여기가 수식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찾는 값은 직접 주소를 못 넣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입력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 데이터를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데이터의 예측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이렇게 들어가셨잖아. 네, 이게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수식 셀 찾는 값을 바꿀 셀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식 셀에는 결과값이 표시되는 셀 주소가 들어가야 되고 이 해당 셀에는 반드시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찾는 값은 목표로 하는 값을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고 값을 바꿀 셀은 이 값이 변경이 될 때 누구를 변경할 건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목표값을 만들기 위해 변경될 값이 들어가는 셀 주소를 넣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건 시나리오입니다. 방금 하셨던 거는 결과를 아는데 원인값, 입력값을 모를 때 쓰는 게 목표값인데 이번에는 뭘 하고 싶냐면 여기 두 개가 변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마진율하고 할인율이 변할 때 판매 금액하고 이익 금액의 합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식은 당연히 이 식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딘가에 결과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바뀌면 얘도 같이 바뀌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마진율하고 할인율이 변할 때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을 하는데 이걸 시나리오라는 걸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으로 예측해 분석하는 도구가 시나리오고 데이터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신 다음에 들어오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추가 누르십니다. 추가 누르면 시나리오 이름을 하나 쓰라 그래요. 그럼 일단 그냥 상승이라고 할게요. 상승. 그러니까 마진율이 상승, 할인율이 상승한다. 그렇게 해서 변경세를 주는데 어디가 변할 거라고요? 이 마진율하고 할인율이 변할 거니까 마진율하고 할인율을 정하시면 돼. 그럼 제가 지금은 이 변경세를 2개 준 거잖아요. 근데 이 변경세는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32개까지 줄 수 있어요. 저는 2개만 줬는데 32개까지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확인하시면 이제 물어요. 자, 상승을 하는데 지금이 35%, 5%잖아요. 그러니까 0.35, 0.05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마진율을 올려서 50%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할인율도 뭐 20%로 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올렸어요. 숫자를 올렸죠. 35, 50, 35%, 5%인 것을 50%, 20%로 올렸다고 쳐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상승이라는 시나리오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해볼게요. 추가 누르면 또 만들 수 있어요. 하락. 근데 이게 2개만 하는데 2개만 되는 게 아니고 2개, 3개, 4개, 10개 필요한 만큼 하실 수 있어. 하락한 다음에 변경세는 똑같이 요 2개 주고요. 확인합니다. 자, 이번엔 좀 내릴 거예요. 그래서 20% 하고 3%로 바꿀게요. 20%, 3%. 이런 식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값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네, 원래 이 값인데 이것보다 좀 내렸죠, 값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하면 이제 상승, 하락 이렇게 해서 2개 만든 시나리오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또 필요하다? 그럼 또 추가하면 또 밑에 또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걸 요약하겠습니다. 요약 누르게 되면 창이 나와요. 그 시나리오 만들 때 보고서를 둘 중에 뭘로 하실 거냐고 묻는 건데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건지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건지를 정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고 결과는 누가 알고 싶다고요? 제가 요 2개가 알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결과셀을 요 2개를 줍니다. 그러면 이 2개의 값이 어떻게 변할 거를 2번 다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결과셀은 여기로 정해준 거예요.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하나 만들어지시는데 이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라고 하는 시트에서 만들었는데 앞쪽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하나 만들어지시고 이게 이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이제 잘 보시면 변경셀이 여기에요. 이 변경셀이 어디예요? 마진율하고 할인율이 있던데. 마진율, 할인율이 현재는 요 값인 거예요. 그때 그 결과 2개는 요렇다는 얘긴데 이게 상승해서 이렇게 변하고 하락해서 이렇게 변하면 그 나머지 2개 값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해 주는 거예요. 이걸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만들었던 과정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말로 풀어놓은 게 이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돼. 다양한 상황, 상승하는 상황, 하락하는 상황 이런 거. 그다음에 변수는 저는 이렇게 2개만 줬는데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32개까지 줄 수 있다고 알아두시고 이렇게 따라서 결과도 알아보는 분석하는 도구다 이런 얘기고요. 이 결과셀은 반드시 수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값들이 변했을 때 이 값을 포함하는 수식이어야지 답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셀에는 반드시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시나리오 결과 만들 때 2개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요약 보고서랑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작성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원본이 여기라서 여기에 왔어요. 자, 시나리오에서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가면 아까 만든 상승이랑 하락이 남아 있잖아요. 이걸 지운다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가 여기에요.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요 시나리오 2개가 필요 없어서 삭제를 해요. 삭제하고 닫아도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죠. 시나리오 관리 대화 상자에서 시나리오를 삭제해도 이미 작성된 시나리오 보고서는 제거가 되지 않아요. 삭제가 되지 않고. 반대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삭제해도 아까 그 시나리오도 삭제되지 않아요. 이쪽을 지운다고 해서 관리자에 있던 게 지워지는 게 아니고 관리자에서 지워졌다고 해서 여기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데이터 값을 수정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마진율이 1%다.
라고 이렇게 고쳤어요. 고치면 여기 계산은 되는데 여기 시나리오에는 여전히 또 움직이지 않는 게 보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나리오가 작성된 원본이 변경이 되더라도 이미 작성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여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네,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 이자율, 손익분기점, 주가 분석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이고, 아까 그 변경셀 줄 때 제가 변경셀을 지금 이렇게 2개만 줬잖아요. 변경셀을 2개만 줬는데 최대 32개까지 줄 수 있다고도 알아두셔야 하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이름은 상승, 하락 이렇게 직접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설명은 반드시 입력할 필요는 없다. 시나리오 만들 때 추가하면서 여기다 이름을 저희가 주잖아요. 주고 이 설명은 굳이 안 써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시나리오 만들 때 보면은 만들어 보면 아까 저희는 요약만 했는데 병합을 해서 다른 거에 있는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도 있고, 변경셀이나 결과셀 이름을 지정을 안 해서 했는데 지정하면 제가 이름 정의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A13, B13, 20, F10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 정의를 하면 그 이름이 여기에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나리오는 데이터의 예측,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이렇게 들어가서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 표는 이런 거예요. 뭘 할 거냐면 여기 표를 잠깐 보시죠. 이 표의 의미는 판매가가 16,000원이고 판매량이 3,000개일 때 매출 총액이 이 금액이에요. 거기서 생산원가, 임대료, 인건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이렇겠네요. 이거 다 이해되시잖아요. 판매가랑 판매량이 변동이 될 거래요. 근데 원래 판매가가 16,000원인데 이게 16,000원이 14,000원, 14,000원 이렇게 변하고, 판매량이 원래 3,000인데 2,000 이렇게 4,000까지 변하게 되면 그때 영업이익이 달라지겠죠. 그 영업이익을 여기에다가 계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데이터표라고 합니다. 특정한 값이 변화에 따라서 특정한 값이 변한다고요. 여기서 변할 거는 판매가하고 판매량이 변하겠죠. 그때 결과를 표 형태로 알려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데이터표라고 한다고요. 판매가가 16,000원, 판매량이 3,000원일 때 영업이익이 이래요. 이게 여기 13,000원부터 18,000원으로 변하고 2,000에서 4,000으로 변할 때 여기에다가 뭘 계산하고 싶다고요? 이 영업이익을 계산하고 싶다고요. 요 모서리, 이 모서리에다가 이 영업이익에 들어가 있는 식을 가져와야 돼요. 그 영업이익 계산식이 있어요. 여기 영업이익이라고 돼 있는 곳에 여기 보니까 계산식이 있어요. 이 계산식을 여기로 가져올 거예요. 여기 빈칸 여기다가 가져올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식은 는 하고 이 영업이익을 그대로 받아요. 는 하고 B8 해서 그대로 받아요. 그러면 1,800만 원이 오는데요.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식이 따라온 거예요. 숫자가 온 게 아니라 식이 따라온 거예요. 식이. 이렇게 따라오면 이거 포함 표를 다 블럭을 잡습니다. 잡으신 다음에 데이터에 예측에 가상 분석에 하나 더 남은 데이터 표요. 데이터 표를 눌러요. 그러면 다시 또 이런 창이 나옵니다. 이 창은 행에다는 뭐 넣어줄까요? 이런 거예요. 행이 뭐냐면 이제 가로가 행이란 말이죠. 이 가로가 판매량이에요. 그래서 이 판매량의 원래 자리 B3을 선택을 해요. 그럼 이 B3에다가 요 2,000원, 2,500원, 이렇게 3,000을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2,000, 2,500, 3,000 이걸 끼워 넣고, 자, 열에는 이게 세로잖아요. 판매가니까 판매가의 원래 자리 B2를 선택을 합니다. 행 입력 셀에는 행이잖아요. 행. 이 행이 판매량이니까 판매량의 원래 자리를 여기다 넣어주고, 열은 세로예요. 세로. 세로가 판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매가를 어디다 넣어줘요? 열에다 넣어줘요. 이렇게 B3, B2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계산을 자동으로 해줘요. 원래 16,000원에 3,000개일 때는 나머지 원가나 이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금액인데, 이 두 개가 변하면 이 총액이 달라질 거고 영업이익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표로 예측해 주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표입니다. 이 데이터표 같은 경우는 위에 식을 한번 보시면 아는데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요.
양옆에 중괄호가 보이시죠? 요거를 배열수식이라고 해요. 중괄호에서 배열수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값이 나오시는 거라고. 이 배열수식은 수정이 안 돼요. 여기 값 나오는 거는 이게 뭐 수정하려고 한번 해보시면 아는데 수정이 안 됩니다. 특정한 값이 변해요. 여기서는 판매가랑 판매량이 변하죠. 그때 결과값은 영업이익인 거예요. 그 영업이익을 이렇게 표 형태로 계산해 주는 거를 데이터표라고 하고, 여기는 단일표하고 이중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중표예요. 왜 이중표냐면 변하는 게 두 개라서요. 변하는 게 두 개라서 이중표가 되는 거고. 그럼 하나 더 보여줄까요? 단일표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판매가만 변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단일표하고 이중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업이익을 알고 싶어요. 영업이익. 네, 이거는 뭐다? 판매가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변하는 게 얘는 판매가랑 판매량 두 개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중표고 얘는 변하는 게 판매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얘를 단일표라고 해요. 그럼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식을 복사해요. 이 식을 복사해야 되는데 여기다 하는 거예요. 자, 는 하고 여기 식을 그대로 가져오죠. 그런 다음에 이거 포함 블럭을 잡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두 개 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열에 뭐만 채워주면 돼요? 판매가만 채워주면 돼요. 여기처럼 두 개의 값이 변하면 이중표라 그래서 이 둘을 다 채우면 되는데 여기는 변하는 게 판매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열 입력셀 하나만 채워서 확인하시면 계산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중표, 단일표 이렇게 나오는데 단일표는 이렇게 변하는 게 하나인 거. 그 다음에 이중표는 변하는 게 판매가랑 판매량처럼 이렇게 두 개가 변하잖아요. 그걸 이중표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표의 결과는 반드시 변화하는 특정 값을 포함하는 또 수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결과는 무조건 수식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데이터 표기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된 결과는 참조하고 있는 값이 수정이 되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이거 한번 볼까요? 판매가랑 판매량은 어차피 변할 거니까 인건비를 좀 올려볼게요. 인건비를 200000 하고 엔터를 치면 어때요? 얘 변하니까 이 값들도 자동으로 변동되는 거 보셨지? 500000 했다요? 엔터 치니까 어때요? 같이 다 변하는 거 보이시죠? 데이터표는 계산된 결과가 참조하는 값이 수정이 되면 나머지가 다 같이 자동으로 갱신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수정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데이터 표의 값은 일부 수정이 안 돼요. 일부 수정이 안 되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지우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만 지우는 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모서리식 있죠? 제가 이 식을 이대로 갖고 왔잖아요. 여길 지우면 여기 계산이 지워져요. 이 계산은 여기 있는 식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이 식 자체가 지워지면 이 값들은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 식을 지우면 식 때문에 값들이 0이 되는데 이 값은 일부 수정이 안 된다. 대신에 한꺼번에 지우는 건 돼요. 한꺼번에 지우는 건 되지만 일부 수정은 안 된다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데이터표 들어갔던 방법 기억나시죠? 데이터의 예측,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블럭 잡고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갔을 때 요 창 나왔잖아요. 요 창이 요 창입니다. 행 입력 셀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변화되는 값이 행에 있을 때 그 변화되는 행의 셀 주소를 넣고 열에는 변화되는 열에 변화되는 셀 값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값을 계산해 내시면 됩니다. 이 가로가 행이에요. 판매량의 원래 자리 넣어주고 열은 세로죠. 그래서 판매가의 원래 자리를 넣어서 확인하면 요 식에 의해서 이 값들이 변하면서 계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데이터표라고 합니다.